뭐라고? 방금 생각보다 저희 학교는 되게 신기한 학교인 것 같아요. 왜 학교가 왜 신기해? 그냥 겁나 다양한 일이 많이 있어서요. 뭐 다양한 일이 있었다고요? 정말 많고 다양한 일이 있어서 아 그래요? 되게 신기한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뭐 슬리피 뭐 누구랑 뭐 이혼했어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뭐 신기한 일이 많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봅시다. 자, 이 상황을 봅시다. 이 뭐야 이거? 얘 이름? 탄산 알겠죠? 자, 탄산이 있는 데다가 NaOH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산 같은 산을 우리가 또 몇 양성자성 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탄산 같은 산을 이양성자성 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다이프로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탄산은 또 약산이에요, 강산이에요? 탄산은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약산이죠. 그래서 이양성자성 약산 요거를 위에다가 이제 뭘 떨어뜨리냐면 NaOH를 떨어뜨려. 그러면 요 NaOH는 강염기의 약염기예요. 강염기죠? 강염기. 그래서 이제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을 하는데 저번 시간에는 실험적 상황은 같았지만 저번 시간에는 여기에 이제 들어있던 애가 CH3COOH 뭐 이런 걸 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1양성자성 약산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2양성자성 약산에 대해서 적정 실험을 하면 뭔 일이 벌어지고 어떤 연습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쪽이 또 시험 문제가 이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수능형 산염기 문제 또 억수로 어렵다고 했었죠. 그 수능형 강산 강염기 그냥 100%이 중화 반응 된다고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풀어보라고 했는데 좀 풀어봤어요? 네. 진짜로요? 해봤어요? 일로 할만했어요? 알겠습니다.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요. 알겠죠? 화학 원걸 해야 돼서 둘다 해야 돼요. 화학원 화학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그래서 화학 원에 나오는 산염기가 내가 그때 그 수능형이라고 얘기했던 그거 있죠? 그거요, 그거. 그거만 쫙 풀면 돼요. 그래서 나눠드렸던 책에도 연습 문제가 있고 수업 교재에도 연습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수업 교재에 있는 건 다 풀어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해설지를 달아뒀는데 몇 개는 해설지가 없고 답만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하다가 잘 안 풀리면 나한테 물어요. 알겠죠? 물어요. 그럼 내가 또 해설지 만들어서 올릴게요. 알겠죠? 다 못 만들었는데 몇 개만 만들었는데 뭐 여하튼 다 풀어봐야 돼. 조시 풀었어요? 조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하이타워를 풀었어요. 뭐 그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어디 연습이 될 테니까.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슬리피 풀었어요? 조금 풀었어요. 풀만해요? 네. 물어야지 그러면. 무아띠 풀었어요? 그래요? 나 진짜 참. 그래. 좋아. 현우도 풀어봤어요? 풀었어요? 근데 옛날에 현우 얘기했었죠? 네. 현우 얘기해줬죠? 동명인 네, 그죠. 동명인 현우. 김과연 네, 그쵸. 처음 들었어요? 그렇구나. 거제도에서 얘기했었나, 그때? 거제도에서. 그렇지. 또 현우의 전설이 있습니다. 네, 현우의 전설이 있어요. 꽃이라고. 꽃이. 네, 라고 이제 현우의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현우 말고 다른 현우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요걸로 이제 실험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여기랑 똑똑똑 떨어뜨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우선 첫 번째 NaOH를 넣지 않았을 때 초기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기 전이니까 누구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요 탄산만 있었던 거죠. 자, 아무것도 없이 이양성자성이긴 하지만 산만 있는 이런 형태, 산만 존재한 이런 형태를 랍이 무슨 형 문제라고 했죠?
그렇지. 이런 걸 우리가 산성형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NaOH가 들어오기 전에 딱 이 녀석만 원래 이거 산성형만 있는 이런 형태를 산성형 문제라고 했어요. 자, 산성형 문제에서 H 플러스 농도 어떻게 돼요? H 플러스 농도 바로 수식 있죠? 공식 있죠? 뭐예요? 그렇지. KaC0의 루트. 알겠죠? 산성형이다. 그럼 바로 H 플러스가 적어야, 알겠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적어야,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럼 이때 여기서 Ka. 자, 이때 Ka 뭐 써야 돼요? Ka1 써야 돼요? 2 써야 돼요? 1 써야 되죠. 산성형이니까. 이 녀석만 있으니까 이 녀석의 산에리가 바로 이것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바로 Ka1 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초기 농도가 얼마냐면 0.1 해서 루르. 그래서 계산을 하면 내가 해보았더니 얼마가 나오냐? 3.16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하면 3.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오케이. 이 정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로부터 뭘 구할 수 있어요? 또 pH를 구할 수 있겠죠?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할 수 있으니까 얘 놓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로그 엔서 하면은 3.5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 됐죠? 됐죠? 차라리 이제 요건 안 구하고 요걸 바로 구하면 금방 나오죠, 그렇죠? 요걸 바로 구하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3.5승이 나올 거거든.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되겠지.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NaOH를 얼마 넣을 거냐면 이제 25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섞기 시작하죠. 자, 드디어 섞기 시작할 때 뭐 계산해야 되죠? 몰수. 섞으면 무조건 몰수. 자, 그러면 H2CO3. 자, 뭐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죠. 0.1몰 곱하기 50ml 하면은 몰수는 5m몰. 자, 넣어준 게 NaOH인데 여기서 이제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OH만 생각하면 되죠. NA는 뭐니까? NA는 구경꾼이죠. 뭐 여러 수십 번 했죠, 그렇죠? 자, OH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OH 마이너스. 자, 농도를 0.1로 잡았죠. 0.1에 25니까 0.1 곱하기 25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2.5가 나오겠죠. 2.5가 나오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중화 반응. 자, 탄산은 어쨌건 산이고 OH-는 염기이기 때문에 이 둘이가 중화 반응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OH-가 이 탄산에 달러들어서 수소를 다 띄워버리겠죠. 다 띄워버리겠죠. 자, 다 띄워버리면은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얘가 얘랑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제 암산이 돼야 되는데 이제 HCO3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겠죠. 자, HCO3 마이너스가 얼마나 만들어질까요? 바로 2.5만큼 만들어지겠죠. 얘가 있는 만큼 달려들어서 다 떼어내버릴 거 아니야, 그지? 자, 하지만 여전히 둘 중에 양은 누가 좀 더 많아요? 양은 누가 좀 더 많아요? 탄산이 많기 때문에 얘가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죠, 그죠? 얼마 남아있겠어요? 바로 2.5만큼 남아있겠죠. 그래서 5 빼기 2.5에서 2.5만큼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루틴해요. 루틴해. 그래서 섞기 시작하면 몰수 계산부터 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건 산일 거고 어떤 건 염기일 테니까 중화 반응을 시키고 남아있는 게 몇 개인지 이제 암산을 통해서 이런 건 금방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해놓고 보니까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짝. 짝산과 짝염기가 공존하는 용액을 완충용액. 자, 완충용액의 pH를 알려주는 수식은 핸더슨 하셀바우식. 자, 읊어볼까요? pH는 그 다음 pKa 더하기 로그 뭐분의 뭐? 산분의 염기. 자, 그런데 이때 이 산하고 이 염기를 연결하고 싶다면 그때는 평형상수가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이때는 1번이다. 알겠죠? 1번. 왜냐면 KA1의 정의가 예분의 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KA1을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분의 요거 곱하기 H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평형상수는 KA1이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KA1에다가 뭘 넣고 10의 -6승이니까 6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짝염기 얼마나 있어요? 짝염기 2.5만큼 있죠? 짝산도 얼마나 있어요? 짝산도 2.5만큼 있죠? 자, 얘가 짝산이고 짝염기인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것의 짝산, 이 녀석은 요것의 짝염기. 알겠죠? 그래서 각각 몰수가 2.5.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6 되겠다. 6. 됐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50. 자, 당연히 무슨 계산? 몰수.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염기 중화적정 문제를 할 때는 계산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계에서 계산을 하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것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앞에 있던 것들은 그냥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맨 처음부터 다시 요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를 우르륵 50만큼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초식지 조건에서 50만큼 넣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리합니다. 계산할 때. 자, 어쨌거나 맨 처음에 요 H2CO3 전원석의 초기 몰수는 뭐 아까와 같은 5mm몰이겠죠? 자, 이제 아까와 달라진 건 OH-인데 OH- 몰수는 몇 몰이 되는 겁니까? 네, 바로 0.1 곱하기 50해서 5mm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되냐면 산과 염기니까 중화 반응이 되겠죠. 중화 반응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놈하고 두 개가 반응을 해서 OH-가 여기 있는 수소를 다 떼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HCO3-가 얼마나 남겠습니까? 바로 5가 5랑 반응해서 5mm몰.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몰수가 어때요? 둘의 몰수가 어때요? 둘의 몰수가 같죠?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예, 기존에 있는 거하고 들어오는 게 서로 양이 정확하게 같다. 이런 걸 뭐라고 불렀었냐면 당량점이라고 했었는데 이때 기존에 이 비커에 있었던 거, 이 비커에 있었던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놈을 애널라이트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그 다음에 위에서 들어오는 NaOH 이런 거를 타이트런트라고 하는데 이때 이 둘이가 지금 만약에 같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량점. 그래서 당량점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교육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뭐 자세히 학교에서 하진 않았죠. 정확하게 뭐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기존에 있던 거하고 넣어준 놈하고 양이 같을 때 알겠죠? 1대1이 될 때 그거를 당량점, 요 산염기에서는. 그래서 당량점 영어로
바로 이퀴 밸런스 포인트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넣어준 50ml를 편의상 뭐 VE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아래쪽에 E가 뭐 이퀴밸런스 포인트의 첨자 E를 따서 VE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량점이 되다 보니까 재밌게도 HCO3-5ml only. 다른 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건 없죠, 그렇죠? 다른 건 없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HCO3-만 있다면 얘는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죠? 얘는 산해리도 할 수 있고 가수분해도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요수소가 떨어지면 산해리, 물에 있는 H+를 다시 받아들여서 H2CO3가 되면 가수분해. 산과 염기로 모두 작동하는 물질을 뭐라고 불렀죠? 중간형 혹은 양쪽성 물질이라고 썼죠. 그러면 이때 중간형이다. H 플러스 어떻게 구해요? H 플러스 어떻게 구해요? 바로 다짜고짜 KA1, KA2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형 문제에서는 H 플러스 농도 저렇게 된다라는 거 꼭 외우시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KA1, KA2 값이 각각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10승이니까 기하 평균을 해주면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되고, pH는 이제 아예 이렇게 식을 외울 수도 있어요. pKa1하고 pKa2의 이렇게 산술 평균 이렇게 그냥 외워버릴 수도 있죠. 뭐 같은 말이죠, 그렇죠? 같은 말이 되죠. 여기다가 이제 그 1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10의 지수를 취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이때 pH가 8이 되겠구나. 되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때 50만큼을 넣었을 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당량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그 당량점의 절반 들어갔던 25ml에서도 보시면 사실 pH가 아주 형식적으로 딱 뭐냐면 전형적으로 딱 구해지죠. 그래서 이때 완충용액이 되어서 pH가 핸더슨 하셀바우식으로 이렇게 전형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당량점의 절반만큼 들어간 이 점을 편의상 당량점의 절반이라고 해서 반당량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만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NaOH. 자, 얼마 해볼까요? 얼마 해볼까요? 바로 75를 해야 되겠죠. 75. 조씨 벌써 자요. 진짜. 조씨. 그 영화 봤어요? 30 Days of Night? 내가 보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 영화 완전 재밌다니까요. 이게 누가 봐도 유쾌하지는 않지만 사지절단이게 되니까 하여튼 누가 봐도 그냥 도파민 터진 영화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건 자 요거 자 역시나 섞으니까 몰수. 자 몰수 탄산은 뭐 계속 5mm몰인데 OH-가 75가 들어왔으니까 0.1몰이랑 곱해지면 7.5mm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지금은 누가 더 많아요? 염기가 좀 더 많네요, 그죠? 근데 뭐 어디가 많고 적건 간에 무슨 반응은 뭐 돼야 돼요? 뭐 많고 적건 간에 뭐는 돼야 되겠어요? 중화는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때 암산을 막 해보면 우선 5 들어왔을 때 HCO3-가 5mm로 결판이 나잖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OH-가 2.5만큼 더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2.5만큼의 OH-가 또 달려들면 OH-는 누굴 또 제거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요수소를 또 제거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화 반응 후에 바로 CO3-와 HCO3-가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CO3-는 얼마나 생성이 될까요? 2.5만큼. 그리고 HCO3-는 암산을 해서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또 2.5mm만큼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뭐 이때 뭐 이게 암산이 좀 힘들다면 HCO3-에 OH-가 반응을 하면 CO3-에 H2 한 다음 얘가 앞선 5mm몰 거기에 OH-가 7.5니까는 5에서 2.5만큼 더 들어왔다 라고 해서 2.5 반응하고 2.5 반응하고 2.5 생긴다. 그래서 얘가 2.5만큼 남아있다. 얘가 2.5 생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것이 연습이 충분히 되면 이런 정도는 암산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런 것들은 암산으로 금방금방 끝낼 수 있게 합시다. 그렇죠? 자, 어쨌건 이렇게 했더니 어이쿠야 또 이 둘의 관계는? 또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짝의 관계죠. 바로 짝산 짝염기. 됐죠? 그러면 무슨 용액? 완충용액. 완충용액. 보이시죠? 완충용액. 그러면 완충용액이다. 그럼 뭘 써야 돼요? 핸더슨 하셀버그식을 써야 되죠. 자, 그러면 pH는 pKa 더하기 로그 3분의 염기. 자, 이렇게 될 텐데 이때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예요? 이 녀석이 산이고 이 녀석이 염기죠. 서로 짝의 관계에서는. 그럼 이때 이 녀석하고 얘를 연결해주는 표현상수는? 이 둘을 연결하는 표현상수는 바로 이 둘 중에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 완충용액에서는 pKa2가 관련 표현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pKa2 값은 얼마죠 지금? 10. 자, 그리고 각각 여기 있는 산과 염기의 몰수는 각각 2.5, 2.5가 되니까 이 경우 pH는 바로 10. 됐죠? 됐죠? 자, 이렇게 됐죠? 자, 고단. 자, 이제 여기 찍을게요. 여기 찍을게요.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부터 이제 아까 계산했던 1, 2, 3, 4에 넣어준 부피에 따른 pH를 계산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나이 지우자. 이제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바로 넣어준 NaOH가 얼마일 때 생각을 해볼까요? 바로 보시다시피 100일 때. 자, 당연히 이제 몰수. 초기에 탄산의 몰수는 5mm몰 변함이 없는데 넣어준 OH-의 몰수가 0.1 곱하기 100 해서 10mm몰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어디가 더 많습니까? OH-가 확실히 더 많죠. 그러면 산과 염기를 섞었으니까 당연히 중화 반응을 해야 되겠죠. 중화 반응을 하면 이때 누가 생깁니까? 이때 CO3E-가 생기겠죠. 자,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면 OH-가 여기 있는 수소를 양이 더 많으니까 다 제거를 하면 싹 다 제거하면 여전히 O가 남고 HCO3-가 5가 남겠죠. 그 상태에서 얘가 또 반응을 해버리면 여기 있는 수소가 다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거는 CO3E-만 몇 몰 남겠어요? 바로 5mm몰 남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다른 거는 있어요? 얘뿐이에요? 이 녀석뿐이다. 이 녀석뿐이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초기 농도를 구해야죠. 그 다음 초기 농도를 구해야 되죠. 이 부분에서는 꼭 초기 농도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얘 몰수가 몇 몰이라고요? 5mm몰. 자, 얘를 뭐로 나눠야 돼요? 뭐로 나눠야 되냐면 용액의 부피로 나눠야 되는데 원래 에놀라이트 부피가 50이었죠? 50인데 거기다가 100이 들어왔잖아. 그럼 전체 부피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150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30분의 1몰 농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아까 얘를 넣기 전에 얘만 있을 때를 무슨 형이라고 했었죠? 산성형. 그 다음 완전히 다 들어가서 CO3E-만 있다. 이런 형을 무슨 형? 요거는 염기성형 문제라고 했어요. 왜 염기성형 문제죠? 왜 염기성형이죠? 그렇지. 얘는 뭐만 할 수 있으니까 가수분해만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염기성형에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농도 어떻게 구하죠? 염기성형이면 바로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바로 구할 수 있죠. OH 마이너스 농도. 자, 그러면 OH 마이너스의 농도 어떻게 구해요? 루트 어떻게 구합니까? KB 뭐죠? 염기성형이면 KB1 곱하기 C0.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자, KB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죠? KB의 이름은 뭐죠? 가수분해 상수죠. 근데 저렇게 다양성자성 산에서는 산에리 상수만큼 가수분해 상수도 1, 2 여러 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때 KB1은 KW하고 무슨 관계죠? KB1은 KW와 KA2 명심해야 돼요. 그렇죠? 명심. 그래서 1이면은 2, 혹은 2면은 1. 알겠죠? 근데 지금 이건 염기성형의 가수분해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수분해 상수고 그건 두 번째 산에리 상수와 관계가 있죠. 자, 거기에 C0의 루트인데 자, KW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 KA2는 뭐라고 되어 있죠? 10의 마이너스 10승. 10승. 자, C0에 뭐 넣어야 돼? C0에 뭐 넣어야 돼요?
C0가 바로 요 C0가 지금은 요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 초기 농도라고 하는 게 지금 염기성형이기 때문에 그 염기성 화학종의 농도가 바로 초기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자리에다가 바로 30분의 1 넣고 루르 요래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가로 열고 10에 요거 하면 마이너스 4승이죠. 마이너스 4승 곱하기 가로 열고 1 나누기 30 가로다 쭉쭉쭉쭉쭉쭉쭉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이 대략 계산해봤더니 대략 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 정도 나온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뭐 구해야 돼요? 그 다음 pH 구해야죠. pH. 자, pH 어떻게 구해요? pH는 14 더하기 OH 마이너스 농도를 로그 취한 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라?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넣어라. 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숫자가 예쁘게 나올 테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서 14 더하기 로그 하면은 11.25 정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어우, 잘했어. 알겠죠? 언제 잘했어? 잘했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냥 잘했어요. 저기 됐죠? 여기 됐죠? 그 다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우사.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6. NaOH 얼마? 뭐 그 이유는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거든요.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다시 상관없는데, 150 정도면 충분하지 싶어요. 150 이상 충분하지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섞는 거니까, 요것도 몰수를 계산하면, H2CO3가 5mmol, 그 다음에 OH-가 15mmol이겠네요. 자, 이때는 확실히 OH-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당연히 무슨 반응? 중화 반응 할 거고요. 자, 중화 반응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얘하고 얘가 싹 다 반응해서 CO3E-가 만들어질 텐데 얼마나 남을까요? 5mmol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남은 OH-도 있겠네요. OH- 얼마나 남을까요? 5만큼 남는다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얘는 다양성자성 산이니까 한 분자는 H 플러스가 2개. 그럼 이 2개가 100% 반응한다고 하면 반응 개수는 1대2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 하나당 얘 2개씩 반응하니까 5다 반응하면 10다 반응해서 5 남겠지 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때 이 둘은 자, CO3E- 속성이 뭐죠? CO3E-도 염기죠. OH-가 뭐죠? 염기죠. 근데 둘 다 염기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OH-는 강염기지만 탄산음이온은 약염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강염기와 약염기의 혼합 수용액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이렇게 강염기와 약염기 혼합 수용액에서는 pH 어떻게 구해요? 바로 이것이 pH를 결정한다. 무슨 말이겠죠? 즉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섞여 있을 때는 약한 걸 그냥 무시한다. 를 외우셔라. 무슨 말 알겠죠? 이때도 사실은 공통이온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때 어떻게 공통이온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겠어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녀석만 있다라고 하면 얘는 무슨 반응하겠어요?
CO3E-가 H2랑 가수분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수분해 한다 치고 그럼 뭐 만들어지겠어요? HCO3-에 OH-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가수분해 반응에서 이 녀석 초기에 5mm몰 있는 건데 시작할 때부터 OH-가 5만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 가수분해 반응의 초기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무슨 효과? 공통이온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이온 효과가 나타나면 정반응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공통이온 효과 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됐고 외우라고 그냥 알겠어요? 그냥 외우라고. 어떻게 외워? 약염기와 강염기가 있으면 약염기 무시, 강염기 결정. 알겠죠? 이렇게 외워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다. 뭐만 알겠죠? 좋았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초기 농도 계산해야 되겠죠? 자, 누구의 초기 농도? OH-의 초기 농도를 구해야 되겠네요. OH- 몇 몰? 5mm몰. 자, 이때 부피는? 200. 부피는 200이라는 거 알겠죠? 자, 왜? 원래 얼마나 있었는데? 50만큼 있었는데 거기에 150이 들어갔으니까 더해주시면 200이 되겠죠. 그죠? 자,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40분의 1몰 농도가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pH는 14 더하기 로그 OH-이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14 더하기 로그 해서 40 하면은 12.4 정도가 나오겠네요. 짜잔. 됐죠? 자,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계산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다 했으니까 여기 이제 1, 2, 3, 4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가 NaOH가 100ml 들어갔을 때 계산 결과가 11.25였죠? 그때가 pH가 11.25. 그 다음 마지막 6 NaOH 150 들어갔을 때 pH가 12.4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험을 하는데 넣어주는 NaOH 부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놓고 나서 여기에 약간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이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고 불렀죠? 이 상황을? 특히나 이 부피를 뭐라고 불렀었죠? 바로 저기에 있는 당량점 부피라고 했었죠? 당량점. 기억나요? 그래서 이때를 이 50만큼 넣었을 때를 어떻게 부르냐면 당량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25는 그 당량점 부피의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당량점 부피의 절반이 얘를 뭐라고 부른다? 반당량점 이라고 할 때 여기 잘 보시면은 100 들어갈 때 있죠. 100. 이때 부피는 여기 부피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도 당량점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때 사실 계산을 해보면은 누구하고 누가 딱 양이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H2CO3하고 OH-가 1대2로 모든 H 플러스가 다 제거되는 걸로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를 당량점이라고 하는데 앞선 당량점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당량점을 세컨 당량점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두 번째 당량점. 왜냐면 이때도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들이 다 중화 반응이 완결이 돼서 전부 다
염기성형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때 부르는 이름을 두 번째 당량점이라고 해요. 그럼 얘를 두 번째 당량점이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얘를 첫 번째 당량점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럼 얘는 자 그럼 그것에 대해서 75 들어간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녀석이 요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요렇게 부피를 표현할 수 있겠죠. 맞나요? 맞죠? 요거를 50이라고 하면 50을 V2라고 하면 75는 2분의 3 V2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첫 번째 반당량점, 얘는 두 번째 반당량점. 이런 식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의 첫 번째 반당량점, 두 번째 반당량점은 아까 무슨 용액이 됐었죠? 완충 용액이 됐었고요. 완충 용액에 대해서 pH를 어떻게 구했었어요? 핸더슨 하셀바우식으로 구했죠. 그리고 첫 번째 당량점에서는 무슨 형이 돼버렸어요? 중간형이 돼버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당량점에서는 염기성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적인 상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완충 용액, 얘는 중간형, 얘도 완충 용액, 마지막으로 얘는 염기성형.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야 아주 까다로운 문제도 헷갈리지 않고 풀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는 이거를 넘어선 가장 어려운 유형의 산연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항상 딱 하고 있어야 돼. 어디서? 여기에 있는 다양성자성 산에서.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 구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될 거 이제? 그다음 뭐 해야 될 거? 그다음 뭐 해야 될 거? 그림 그려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림 그려야지. 왜? 저번 시간에 1 양성자성 산에서도 계산 쫙 한 다음에 그림 그렸거든. 그림 그린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얘기했었거든. 기억나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요 데이터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30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